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깍지벌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서 깍지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깍지벌레는 화초나 다육이나 다른 식물들, 심지어 농작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아주 고약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깍지벌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 딱 시키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깍지벌레가 생기는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고 나름대로 백방으로 깍지벌레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이 알고 싶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건조하면 깍지벌레 생긴다, 기온이 올라가면 깍지벌레 생긴다, 통풍이 안 되면 깍지벌레 생긴다, 그 다음에 물 안 주면 깍지벌레 생긴다. 어딜 가나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만일 이런 조건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원인이었다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조건이 있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거는 걸리고 어떤 거는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벌레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박사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낭설입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식물 키우는 데는 자신이 없지만 벌레는 내가 박사입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원인이 아니래요.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원래 그게 있었던 거래요. 원래 있었던 것이 건조하고 통풍 안 되고 기온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건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깍지벌레가 전파되는 경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얘네들이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0.2mm, 0.3mm 정도 돼요. 0.2, 0.3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1cm 자 생각해 보세요. 1cm 자를 생각해 보면 1cm 자 안에 10칸 질러져 있잖아요. 10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 한 칸이 1mm예요. 그 1mm를 다시 10개의 칸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칸입니다. 그게 0.2mm예요. 거의 밀가루 분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돋보기 10배로 확대해서 봐야 보여요. 근데 여기에 색깔마저 흰색에 가까우니까 흰 목장갑 끼고 이다 여기 만지고 이러다 보면 금방 묻으면 표시 안 나죠. 여기 만지다가 다른 거 만지고 이러면 금방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그 얘네들이 바람이 불면 얼마나 가벼운지 초속 17m의 바람을 불면 10km의 거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붕붕붕붕 먼지처럼 타고 그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나 치수가 이 정도로 작고 가벼우니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문을 열어놨을 때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금방 그 바람에 의해서 날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가루 형태로 알을 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람 세게 불면 여기서 바람 딱 세게 불면 이 바람에 날려서 다른 화분이나 화초나 식물에 충분히 감염될 수 있죠. 실내만 그럴까요? 옥상이나 마당이나 정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날아가서 붙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미가 물어다 나를 수도 있어요. 깍지벌레하고 개미하고는 서로 공생관계니까 깍지벌레가 달짝지근한 그 배설물을 내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꾸 막 퍼뜨린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화원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농원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화원에는 농원에서는 최대한 관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천적으로 봉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에 이를테면
깍지벌레가 이거 있잖아요. 생긴다고. 그러면 온이 올라가고 뭐 바람이 안 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부터 바람을 타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가 장갑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왔든지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돼서 이렇게 부화해서 생겨난 거지, 날씨나 바람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얘네들이 부화하기 좋은 여건이 생기니까 이제 그제서야 부화가 돼서 이제 보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뭐 다육이를 키우든지 화초를 뭐 기르시든지 농작물을 뭐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깍지벌레를 애시당초부터 박멸하거나 원천 봉쇄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듯이 실제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박멸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 취미생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적당히 피해만 끼치지 않을 선에서 관리만 해야 돼요. 실제로 이걸 만일 나는 박멸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좀 관련이 뭐 덜 하겠습니다만은 마당에서나 정원에서 키우시는 분들 혹은 뭐 농원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박멸하려고 그러면서 대량으로 넓게 살포하잖아요. 맹독성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하면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피해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요. 맹독성 농약을 터뜨리면 결국 사람한테 다 날려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대량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서 다 없앴다고 쳐요. 그러면 다시 안 생기는 아니에요. 또 바람에 날려올 수도 있고 또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2차 때부터는 이게 더 커져. 더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량 살포했던 그 농약에 천적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박멸하거나 원천 봉쇄하려면 그런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생태계 파괴. 그리고 그 후유증도 사람에게 돌아오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피해가.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평생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한다면 마치 감기처럼 그냥 나한테 피해 줄 때마다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잡아내고 이렇게 약을 이제 부분적으로 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깡그리 이제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깍지벌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박멸할 수 없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갈이 할 때 밀집형 분갈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밀집형 분갈이를 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이 부화하기 좋은 여건을 지상낙원을 만들어주는 꼴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스물스물 기어 나오잖아요. 이제 바깥에 이게 기어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안에는 엄청나게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밀집형 분갈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굳이 나는 이쁜 게 좋아 그러면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다시 잡든지 뭐 그렇게 그건 여러분들 하시고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갈이 할 때 보통 하나씩 하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한꺼번에 여러 개씩 해요. 근데 이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이 장갑 끼고 할 때 이것 만졌다가 이것 만졌다가 이것 만졌다가 여러 개를 만진다고. 그러면은 이 장갑에 이 미세한 분말에 가까운 깍지벌레 알이 장갑에 묻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만지던 걸 여기에 만지고 그러면 그대로 이게 다 전파돼요. 지금은 몰라요. 안 나타나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생길 거예요. 가급적이면 누구 집에 방문했든지 화원에 가든지 갔을 때 다육이가 이쁘다고 손으로 만지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쁘다고 손으로 막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내 손에서 묻은 게 아니라 얘네들 묻었던 걸 이쪽으로 자꾸 옮길 수 있다고. 우리는 막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점 이렇게 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아시고 가급적이면 어디 가든지 간에 눈으로만 감상하십시오. 그게 에티켓인 것 같아요. 알고 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만일 다육이에게서 깍지벌레가 발견됐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으냐. 깍지벌레 생리를 알아야 돼요. 유충일 때 잡아야 돼요. 유충이라 그러면 알에서 이제 금방 깨어져 나와가지고 발이 달려가지고 스물스물 기어 다닐 때, 이때가 이걸 약충이라고 그래요. 1기라고 그러는데 이때 약을 써서 잡아야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이게 1기가 지나고 2기가 되면 기어 다니다가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자리에 딱 달라붙어요. 줄기나 이파리 뒷면 쪽으로 딱 달라붙어요. 부착해요. 그러면 딱 그때부터 고정을 딱 해서, 그 시기는 뭐냐면 이미 탈피를 하는 시기예요. 탈피를 해서 자리를 딱 잡으면 자기 몸에 큐티클 층이 생겨요. 이게 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왁스층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약을, 액체 농약을 살포해도 안 죽어요. 이미 방수가 딱 돼 있으니까. 이 큐티클 층은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썼을 때 이게 수분이잖아요. 몸속에 침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썼으면 죽지 않아요. 서너 번씩, 네 번씩 이렇게 막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을 쓸 때는 스물스물 이동할 때 있죠. 이동할 때. 기어 다닐 때는 이때는 유충 때예요. 이때 잡으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타이밍을 잘 놓치시면 안 된다고. 자, 이제 네 번째. 다육이한테 성충이 발견됐을 때, 깍지벌레 큰 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개체 수가 이렇게 적을 때, 그때는 뭐 굳이 약 안 쳐도 됩니다. 뭐 약 쳐도 되는데, 어제 약 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실내에서 가급적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요런 걸 가지고 핀셋 같은 거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한 번 약 쳐서 안 죽거든, 얘네들은.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나오죠? 이렇게. 이건 이제 얘가 이제 흡착이에요. 흡착. 예. 부착했던 시기. 이럴 땐 굳이 이런 거는 약 안 쳐도 돼요. 이렇게 적기는데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얘 움직이잖아요. 얘는 아직 그거네, 유충인가 봐요. 발이 있다는 거는 유충이에요. 탈피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잡아야 돼요.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깍지벌레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찍었던 이 영상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앞으로 다육이 키우는데 병충해 예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